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현대소설 1강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문학교과서나 국어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는 소설인데 일제강점기를 다룬 다른 소설이랑 비교하는 작품으로 많이 제시되는 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수트 교재에 수록된 부분에서는 주인공인 형식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전문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더더욱 전체 줄거리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먼저 같이 읽어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형식은 경성학교의 영어 교사로 김장로의 딸인 선영을 지도하게 된다. 형식은 선영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지만 어린 시절 자신의 은인인 박진사 딸 영채를 다시 만나면서 영채와의 관계를 고민한다. 한편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 영채는 경성학교의 배학감에게 순결을 빼앗기게 되자 절망한다. 하지만 영채는 우연히 동경에 유학 중인 병욱을 다시 만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유학을 결심한다. 형식은 선영과 약혼하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기차에서 영채와 병욱을 만난다. 그들은 공경에 처한 수재민을 구호한 후 함께 교육으로 민족을 계몽할 것을 다짐한다. 교재에 수록된 부분은 딱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병욱을 만나는 거. 병욱이 바로 교재에서는 여학생으로 제시돼요. 병욱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정이라는 지문을 봤다면 이 부분이 많이 제시됐을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계몽적 시선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이 소설은 계몽소설로 계몽적 시선이 중요합니다. 무정의 문학사적 의의와 한계도 읽어볼게요.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로 평가받는 무정은 형식면에서 구어체에 가까운 문장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니은 다 등 현대국어의 문장 종결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라와 같은 표현도 여전히 남아있어 기존 소설들의 관습적인 문어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한편 내용면에서는 자아의 각성, 자유연애의 문제와 함께 문명개화라는 근대적 지향을 담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는다. 그러나 일제강점이라는 당대 현실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부재하며 문명개화에 대한 지향도 막연한 낙관적 전망과 구호로 이어지는 데 그치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한계가 중요하겠죠. 형식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긴 하지만 교육이 참담한 일제강점기 현실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궁극적인 해결책은 조선의 독립인데 형식은 그 해결책이 조선의 독립이다라는 인식에 다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계몽적 시선에만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록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나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7, 8연례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다 그려. 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 영채와 여학생의 대화가 나타나죠. 여학생이 영채한테 형식을 사랑하냐고 물어요. 그러자 영채가 가슴이 뜨끔했대요.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아빠가 결혼하라 했으니까 결혼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되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째 그리운 생각이 나요. 그것이야 그렇겠지요. 누구든지 아이적 생각은 안 잊히는 것이니까. 그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 생각도 나시지요. 여러 동물들의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의 생각이 제일 정답게 나요. 그랬더니 일전에 정작 얼굴을 대하니까 생각던 바와는 다릅대다. 어쩐지 이전에 정답던 것까지 다 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마음이 섭섭한지 울었습니다. 영채는 어렸을 때 만났던 형식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 형식을 다시 마주했는데 자기의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섭섭해하는 거죠.
그리고 형식도 그다지 영채를 반가워하지 않았대요. 그러자 여학생이 알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학생은 둘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학생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죽을 결심을 하셨어요? 아니 죽고 어떡합니까? 그 사람 하나를 바라고 지금껏 살아오던 것인데 일주의 정절을 더럽히고 다시 그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겠고 이제야 무엇을 바라고 사나요? 이 대사를 통해서 영채가 형식과 결혼해야 되는데 자신이 정절을 더럽혔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영채가 봉건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이 말해요. 첫째, 영채 씨는 속아 살아왔어요. 이 형식이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아니하면서 공연히 정절을 지켜왔어요. 부친께서 일시 농담 삼아 하신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영채 씨는 7, 8년 헛된 절을 지킨 것이 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피차의 허락도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하요? 마치 죽은 사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절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있어요? 영채 씨의 마음은 아름답지요. 절은 굳지요. 그러나 그뿐이에다.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굳은 절을 바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니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영채 씨가 그 일을 사랑하시거든 지금부터 그에게 몸과 마음을 바치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거든 다른 남자 중에 구하실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나죠. 그리고 여학생은 영채의 사상을 그릇된 낡은 사상이라고 말을 해요. 여학생은 영채가 낡은 가치관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런 여학생의 말을 듣고 영채는 놀라요. 자신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열녀라는 생각과 틀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봉건적 가치관에 어긋나는 말을 한 거죠. 자신의 가치관과 어긋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대요. 병욱의 말, 여학생의 말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채가 형식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봅니다. 헛개비로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이름을 형식이라고 짓고 그러고는 그 사람과 진정 형식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는 대신 이 형식을 찾다가 이 형식을 보매 그 사람이 아닌 줄을 깨닫고 실망하고 나서는 아 이제는 영구히 형식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실망한 것이라. 이게 영채의 생각인 거죠. 영채가 자신의 관념 속의 형식이라는 애를 정해놓고선 자신의 관념 속 형식이 실제 형식이랑 다른 것에 실망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며 영채는 잘못 생각하였던 것을 깨닫는 생각과 또 아주 절망하였던 중에 새로운 광명이 발하는 듯 하였다. 영채가 여학생의 조언을 듣고서 근대적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참생활이 열릴까요?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하고 여학생을 보았다. 여기서 참생활은 아까 여학생이 말했던 생활이죠.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중시하는 근대적 삶입니다. 이렇게 영채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끝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교육을 통한 민족의 계몽이에요. 교육에 대한 얘기는 형식이 나오는 부분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제시된 지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병욱이 여학생이 영채에게 근대적 가치에 눈 뜨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교육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대적 가치에 눈 뜨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계몽 사상이 드러나죠. 아까도 말했듯이 형식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문도 읽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소설 1강 무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